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융합공학과 김주월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설명에 앞서 목차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메모리의 동작 원리와 집적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종류를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D램과 낸드 플래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메모리 반도체가 현재까지 집적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술인 플로팅 게이트와 CTF 그리고 3D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의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음, 어떤 것들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가 될지 이 P램과 M램 그리고 리지스티브 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도체 메모리의 동작 원리와 집적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회로는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가 있는 거로 보아 D램의 회로도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트랜지스터가 하나의 셀을 이루어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읽고 쓰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트랜지스터 하나의 메모리 셀을 이룬다는 것의 의미는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수록 이 메모리의 집적화가 더 고도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웨이퍼에 작게 집적하여 음, 메모리 또한 집적되어 왔고, 그리고 이 평면상에서 더 이상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 수 없을 때 이 3D 구조로 만들어 데이터를 더 집적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메모리 반도체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는 크게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분됩니다. 휘발성 메모리로는 SRAM과 D램이 있고, 그리고 비휘발성 메모리로는 FERAM, 그리고 마스크롬, 그리고 EP롬, 그리고 EEP롬,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한 SRAM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RAM은 먼저 두 인버터가 음, 서로 꼬리를 부는 방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B에 1이 저장되게 되면 A에는 0이 저장되고, 그리고 반대로 B에 0이 저장되게 되면 인버터를 거쳐서 A에는 1이 저장되게 됩니다. 네, SRAM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RAM은 6개의 트랜지스터가 쓰여서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집적도가 낮습니다. 대신에 속도가 빨라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 구조에서 이 프로세서와 밀접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근접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D램과 가장 구분되는 특징 중 하나는 이 리프레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D램은 리프레시가 필요해서 뭐 컴퓨터가 이렇게 구동될 때 몇 사이클당 한 번씩 리프레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SRAM은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D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캐패시터 하나와 이 트랜지스터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D램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지우는 것은 이렇게 일렉트론들을 이 캐패시터를 충전시키고 그리고 방전시킴으로써 1과 0을 1과 0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 이 D램의 동작 원리입니다. D램의 구성으로는 하나의 트랜지스터와 하나의 캐패시터로 구성되어 있어 이 집적도가 높고 이 가격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 D램은 이 소비 전력이 낮아서 이 메인 메모리로 사용됩니다. 네, SRAM보다
여기서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SRAM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이 세컨더리 메모리, 뒤에서 소개할 이 랜드 플래시 메모리가 이 세컨드 메모리에 들어가는데, 이 랜드 플래시보다는 동작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네, 그 D램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 리프레시가 필요합니다. 이 D램의 이 데이터 기억 시간이 64ms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D램은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휘발성 메모리이고, 그리고 D램은 메모리를 저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리프레시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휘발성 메모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휘발성 메모리는 먼저 리드 온리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리드 온리 메모리는 마스크를 통해서 한번 마스크하면은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고 읽어오기만 하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리드 온리 메모리 P램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레이저블 프로그래머블 롬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지울 수도 있고 사용자가 쓸 수도 있는 이 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통 이레이저블 프로그래머블 리드 온리 메모리는 이 UV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 전기적으로 하는 일렉트리컬 이레이저블 프로그래머블 리드 온리 메모리가 개발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EEP롬의 EEP롬 중 하나인 이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이 하나의 트랜지스터에 게이트와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이 플로팅 게이트를 삽입하여 이 전하를 충전시키고 방전시킴으로써 데이터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D램과 비휘발성 메모리와 다르게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존재하는 특징이 있고, 데이터의 저장 기간은 한 1년에서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D램에 비해 동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세컨더리 메모리로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집적도가 매우 높아 요즘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까지 집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D램과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D램은 트랜지스터 하나와 캐패시터 하나, 그리고 랜드 플래시는 하나의 셀에 하나의 트랜지스터. D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캐패시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트랜지스터가 작아지는 만큼 캐패시터를 작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가 굉장히 작아져 상대적으로 캐패시터가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캐패시턴스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원통형 기둥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캐패시턴스는 이 서피스 에어리어에 비례하고 이 일렉트로이드 갭에 반비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이드 갭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토믹 레이어로 굉장히 작은 갭을 만들고, 그리고 서피스 에어리어를 굉장히 크게 하기 위해 원통형으로 원통형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D램을 작은 셀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D램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D램에서 D램의 공정도, 셀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삼성전자에서 벌집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셀 캐패시턴스를 57%나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셀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한데, 이 셀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셀의 캐패시턴스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래시 메모리는 이 모스 구조에서 이 게이트와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이 플로팅 게이트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것은 2차원 구조입니다. 네, 단면도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를 채워 넣으면 쓰기 작업이 되고, 그리고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를 비우게 되면 지우는 작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팅 게이트 플래시 메모리의 가장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인 이 전화량을 측정하여 읽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플래시 메모리를 고도로 집적할 수 있는 원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플레인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이 3D로 이 메모리 셀들을 구성하게 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들을 겹겹이 쌓은 다음에 이 홀을 중간에 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컨트롤 게이트의 역할을 할 이것을 이렇게 파주고, 그리고 아이솔레이션을 시키기 위해 IPD 포메이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플로팅 게이트를 만들기 위해 이 여기 파여진 부분에 플로팅 게이트를 디포지션 시키고,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아이솔레이션 애칭을 시킨 다음에 이 터널 옥사이드와 채널을 포메이션 하면은 이 셀들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셀들을 구동하기 위해 이 소스 라인과 비트 라인 등을 이렇게 커넥 시키게 되면은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낸드와 노어 플래시 메모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노어 플래시는 이 트랜지스터 셀을 병렬로 연결하고, 낸드 플래시는 트랜지스터 셀을 직렬로 연결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레이아웃을 보시면 낸드 플래시는 셀 사이즈가 노어 플래시에 비해 훨씬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낸드 플래시는 중간중간에 그라운드를 파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셀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노어 플래시 메모리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노어 플래시 메모리는 리드 속도가 높아 인베디드 시스템을 구동할 때, 즉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낸드 플래시와 노어 플래시의 이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테크놀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가 만들어질 때는 가장 처음에 이 플로팅 게이트를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CTF 공법을 사용하여 이 찰지드 트랩 플래시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3D로 하면서 고도의 집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플로팅 게이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로팅 게이트에서 전하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것이 이 메모리를 집적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 전하량이 얼마나 충전됐는지가 영향을 미쳤는지 보면, 이 전하량이 충전됨에 따라 이 트랜지스터의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존의 1과 0, ON과 OFF로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썼다면, 이제는 이 VTH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 한 비트뿐만 아니라 여러 비트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비트 수를 크게 해서 같은 단위 면적당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트 수를 한 셀에
여러 비트를 저장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지만은 않습니다. 비교를 위해 싱글 레벨 셀, 셀당 한 비트인 메모리와 TLC, 트리 레벨 셀, 셀당 3비트인 메모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속도 측면에서 보면은 이 싱글 레벨 셀은 싱글 레벨 셀이 이 트리 레벨 셀보다 훨씬 빠른 것, 트리플 레벨 셀보다 훨씬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싱글 레벨 셀이 가격이 높은 반면에 안정성 또한 높습니다. 반면에 트리플 레벨 셀은 가격이 낮은 반면에 안정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프로세서, 항공기에 들어가는 이 블랙박스의 메모리를 저장하는 그런 중요한 것은 이 싱글 레벨 셀로 만들고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USB를 만들 때는 이 트리 레벨 셀로 만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는 P램입니다. P램은 페이지 체인지 랜덤 액세스 메모리로 이 이 레티스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히터의 열에 히터로 단시간에 큰 열을 가해 레티스를 망가뜨리게 되면은 이 상태를 리셋이라 하고, 그리고 히터를 통해 열을 천천히 비교적 장시간 가해서 이 레티스를 다시 정질로 만들게 되면은 셋으로 하게 됩니다. P램이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중 하나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히터로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중요 이슈인 발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음으로는 STT-MRAM입니다. 네, 스핀, 트랜스포 토크, 마그네토 리지스티브 램으로 이 마그네틱의 이 자성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네, 이 M램의 특징으로는 마그네틱 방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비휘발성 특징을 갖습니다. 비휘발성 특징을 가짐에도 여기서 보이시는 D램보다 리드 속도와 라이트 속도가 빨라서 만약 M램이 상용화될 시에는 굉장히 D램보다 용량도 크고 속도도 빠른 이런 강력한 이 메모리 반도체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지스티브 램입니다. 리지스티브 램은 이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변화시켜 이 소자가 저항성을 갖게 되면은 이레이즈가 되고, 그리고 저항성이 없는 이 컨덕턴스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셋이 되는 이런 형태로 이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변화시키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지우게 됩니다. 이 또한 차세대 반도체로 각광받고 있으며, 하지만 이 반도체 소자적 특성을 최적화시키고 그리고 가격을 저렴하게 해야 하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전극의 전자기 방향 전환을 하면서 동작하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굉장히 고속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구성이 좋고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마그네틱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작게 만들었을 시 옆에 셀의 마그네틱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이 신뢰성 부족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 또한 커 이 전력 소모를 작게 하는 것 또한 중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P램은 이 상태 변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내구성이 높고 고집적화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상변화의 속도가 좀 느려 어닐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리지스티브 램은 이 저항 처리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고속, 저전력, 고집적,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소자 특성이 불균하기 때문에 이 공정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네, 이상 메모리 반도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